프로이드가 초기에 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썼는가에 주목하고 있어요. 프로이드가 처음 봤던 전이라는 개념은 무의식의 세계가 무의식 체계, 아까 The System Unconscious라고 하는 부분, 이 무의식 체계가 전의식 체계, 시스템 프리컨셔스를 침입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무의식의 체계가 전의식 체계를 압도하려고 침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무의식 세계에 억압되어 있는 어떤 욕동이나 환상이나 어떤 페인풀한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억압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이 무의식 체계를 벗어나서 전의식 체계로 옮겨오는 것, 이것을 전이라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까 전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전의식은 무의식 체계와 의식 체계 양쪽에 접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전의식으로 옮겨온다는 건 바로 의식화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전의의 개념은 무의식 속에 있는 내용물이 전의식으로 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의식으로 오는 이 과정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트랜스퍼런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코웃도 받고 저도 같아요. 그리고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크리스토퍼 볼러스 같은 사람도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여러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너무 초기부터 해석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해석을 한다는 건 바로 이드의 세계죠. 원본능의 세계에 어떤 욕동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바로 다이렉트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방어를 한다고 그래도 아직 충분하게 무의식 체계에 있는 것이 전의식이나 의식으로 오는 이 과정들에 대한 집중보다 너무 빨리 해석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전이가 충분히 일어날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자유현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죠. 프리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 자유현상을 허용하는 것인데, 환자가 자유현상을 할 수 있으려면 분석가가 자유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유현상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치료자, 상담자 스스로가 프로이드의 표현에 의하면 이분리 호버링 어텐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썼던 용어는 어느 곳에 어떤 내용에도 치우치지 않고 환자가 제시하는 머티리얼들, 환자가 드러내는 머티리얼들에 고루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건 편견 없이 들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상담자가 이미 어떤 결론을 낸 상태나 편견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속에 깊은 얘기가 환자의 자유스러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프리덤이 있어야 된다.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것 속엔 프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어떤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 이 제한을 가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나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테라피 쪽에서는 상담자,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 하는 얘기가 깊이 들어가면 바로 이 프리 어소시에이션 얘기하고 맥이 닿아 있죠. 상담자가 결정하는 타픽 가지고 환자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담자 안에 있는 무의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건 치료 기법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는. 그래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원래 의미에서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날 수 있으려면은 이
굉장히 엄격하게 억압 상태에 있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전의식 속으로 오려면 아까 오는 방법이 어느 가가 있다고 그러냐면 이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의 힘이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너무 힘이 세서 오버웰름한 어떤 힘을 강제로 전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올 수도 있죠. 또 하나는 그렇게 바로 무장 진입을 하는 무장 교환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이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으로 들어오냐면 위장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꿈에서 보는 게 어떤 거예요? 꿈속에서는 그 전날 낮 동안에 있었던 아주 허름한 사건 지나가다가 골통품상에서 백자 항아리 하나를 봤다.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 중에 젊은 20대 행인 하나를 우연히 만났다 하는 이제 이런 소재들인데 그래 내가 잘 모르는 아주 단순한 어떤 하루에 있었던 그 전날 있었던 어떤 단순한 사건이나 단순한 기억에다가 거기에 무의식이 얹힌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적인 소망은 보통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인 본능인데 이것은 위험해서 항상 억압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 허름한 사건의 속에 얹혀서 위장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꿈의 해석은 뭐예요? 위장을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꿈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현재몽과 잠재몽이라고 그러죠. 매니페스트 드림과 잠재몽을 뭐라고 그러죠? 숨겨진 꿈이죠. 근데 갑자기 제가 어눌해졌는데 꿈을 꾸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내 걸 지금 내 의식 속으로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잠재몽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의미 숨겨진 것들이죠. 원래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떤 하루에 있었던 그 전날 있었던 우연히 마주쳤던 가게에 있던 하나의 항아리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속에는 숨겨진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자면 이 국경선에 보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자아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런 이론은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이니까 거기에는 센서십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검열관이에요. 검열을 통과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독재정부 시절에 신문사에는 검열관이 파견돼 있었던 시절이죠. 정보부에서 미리 허락하지 않으면 신문이 나올 수 없는 이런 검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신문에 쓸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은 하찮은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걸 신문에 보도를 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눈에 띄도록 기사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것처럼 표현되는 것들 속에는 사실은 더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꿈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장된 것을 벗겨내는 작업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하고 실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심볼릭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 꿈의 어떤 상징성이랄지 그 속에 실제 숨겨진 내용을 찾아내는 게 꿈 분석인데, 마찬가지로 이때 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 있던 것이 위장돼서 전의식으로 나왔죠. 이런 과정이 허용되는 것이 분석 과정에서 이게 일어나려면 분석가가 너무 확실하고 똑똑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낮에 있었던 아주 그냥 일상적인 어떤 눈에 띄지 않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억압되어 있는 정서가 어쩌면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이것이 위장돼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과거의 정서, 무의식 속에 있는 정서가 치료 세팅에서 활성화되려면은 상담자 스스로가 개성이 확실한 대상으로 있으면은 이 전이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의식으로 나오질 않는다. 과거의 대상하고 잘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우리 이 상담자는 내담자가 원하는 대상, 그러니까 전이 대상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원하는 대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중립적인 거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이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준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뚜렷한 개성을 가진 확실하고 능력이 있는 분석가라고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좀 어눌해야 이게 검열이 통과가 된다는 얘기예요.